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, 굉장히 독특한 물건이에요. 이게 그 일산 마두역 앞에 있는 상가 건물 내에 있는 구분 호수, 구분 느끼게 되는 집합 건물인데, 이게 원래는 복합 쇼핑몰로 분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이런 복합 쇼핑몰의 경우에는요, 면적을 잘게 이렇게 호수별로 구분을 해서 개별로 이렇게 분양을 하는 요런 이제 형태로 많이 구성이 되죠. 그런데 이제 이 상가 분양이 잘 되고 상가가 활성화되면 관계가 없는데 사실 각 지역별로 이런 복합 쇼핑몰들이 흥행에 성공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심지어는 망하거나 부도나는 이런 이제 복합 쇼핑몰이 많이 있었죠. 그런데 이제 여기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각 한 호수당 3평, 4평 단위로 여러 개로 쪼개져 있던 상가를 어느 한 임차인이 일괄로 다 임차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.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이 그런 겁니다. 전체를 병원이 임차하고 있는데 이 병원이 약 한 3, 40개여의 호수를 일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 중에 있어요. 그러던 중에 한 개호가 경매로 나온 거죠. 이걸 만약에 낙찰받게 되면 약간 알박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물건들 과연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분들은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여기에 따라 사건 번호 고양 2022 타경 65367입니다. 일산도구 마두동 뉴 삼창마트 A동 3층이고요.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2.94평, 3평도 채 안 됩니다. 감정가는 2천만 원. 네, 저렴하죠. 2월 28일 날 이제 신건 입찰을 앞두고 있어요. 위치 보시면은 바로 여기 3호선 마두역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요 건물이 되겠습니다. 네, 바로 요 복합 쇼핑몰 건물입니다. 뉴 삼창 빌딩. 여기 이제 마두역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길 건너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 마두병원 임차하고 있거든요. 연세 마두병원이 6층하고 7층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3층 일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3층 일부 사용하는 곳 중 한 호수가 경매로 나온 거죠. 연세 마두병원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요. 보통 이제 재활 목적으로 치료하는 병원 같아요. 그래서 여기 개원한 지는 약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꽤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이제 병원 같습니다. 현황 조사서 보시면은요. 3층은 약 70여 구분 소유적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을 모두 해체하여 약 3분의 2는 연세마두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임차인이 운동시설로 사용하다가 폐업하고 현재 공시 상태임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연세마두병원 내 소재하고 원무팀장 박모 씨에 의하면 벽이 모두 해체되어 정확한 부분은 특정할 수 없으나 휴게실 뒤편이라고 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물건 명세서도 보시면은요. 집합 건축물 대장 등본상 건축물 현황도에 의해 표기되었으나 인접 호수와 일체로 사용 중임 돼 있고요. 벽이 모두 해제되어 정확한 부분 특정할 수 없으나 휴게실 뒤편이라고 함 이렇게 또 표시가 돼 있고요. 감정평가서에 있는 호별 배치도 보시면은 여기 해당 353호 여기가 이제 경매로 나온 호수가 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3, 4평 단위로 잘게 구분이 잘라져 있어요.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복합 쇼핑몰들 그 분양할 때 오픈형 상가로 이렇게 분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규모로 구분 호수가 되어 있는데 이 병원이 연세마두병원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3분의 2라고 하면은 뭐 한 요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. 그건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. 이렇게 병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. 사진 보시면 본건 위치 추정 부분에서 요 휴게실 부분이 경매 대상 호수가 되는 것 같다고 여기 표시가 된 거죠. 자, 이런 물건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. 사실은 이런 경우에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굉장히 곤란해져요. 그래서 두 개 호 또는 두 개 이상의 호수를 하나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. 한 개 호수가 경매로 매각이 돼 버리면 이 한 개 호수를 제3자가 낙찰받게 되면 결국은
이게 두 개 이상의 호수를 벽체 없이 이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소유자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. 뭐 철거해라, 벽체를 원상복구하겠다. 그럼 막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이제 벽체를 세우게 되면 원래 이 임차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낙찰받은 사람은 결국은 이제 더 높은 임대료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그 공간을 사용해야만 전체를 임차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여기만 벽체를 따로 세운다 그러면 사실은 이 병원 물론 휴게실을 폐쇄해도 되겠지만 병원 휴게실을 이용하는 곳 그 가운데에 이렇게 기둥처럼 네. 거기에 사용한다 그러면 네,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. 그리고 이게 이제 공용 복도에 이어져 있느냐, 이어져 있지 않느냐,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. 뭐 보시면, 네,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공용 복도에 현재 353호가 이어져 있죠. 그런데 공용 복도 부분도 병원에서 아마 이용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거든요. 이게 공용복도면 관계없는데 공용복도가 아니고 병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공용복도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연세 마두병원 입장에서는 한 3, 4평밖에 안 되는 요 상가 때문에 이 낙찰받은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에 관한 협상을 따로 해야겠죠. 예, 그래서 이제 얼마에 낙찰받자 관건인데 뭐 한 절반 가격인 1,000만 원 정도에 낙찰받는다. 그래서 임대료를 뭐 한 10만 원 받는다. 그럼 사실 병원 입장에서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. 10만 원 정도 주는 거. 10만 원, 20만 원을 준다? 만약에 1,000만 원에 낙찰받고 월 임대료 10만 원 받으면 연수율이 12%, 20만 원 받으면 24% 이렇게 나옵니다. 굉장히 높죠? 네.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뭐 10만 원, 20만 원 때문에 막 벽체 세우고 분쟁 생기고 이건 아마 원치 않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뭐 5만 원 뭐 계약 5만 원을 월 임대료를 5만 원에 계약할 거냐, 10만 원에 계약할 거냐 아니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뭐 더 높은 금액을 주장할 수도 있죠. 낙찰 받으신 분이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병원 원장님이나 병원 재단에서 요거를 낙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거 제3자가 낙찰 받으면 분명히 권리 주장을 좀 세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네,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등기부등본을 보니까요. 이전에 낙찰됐던 이력이 있더라고요. 한번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시면은 지난 그 2001년도에 감정가 5천만 원에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두 명이 응찰해서 1,150만 원에 이렇게 낙찰이 됐었던 이력이 있어요. 그러니까 꽤 오래전이죠. 한 20년 전이죠. 22년 전. 그리고 그 이후에 2005년도에도 한번 입찰이 진행이 됐었어요. 그래서 여기 170만 원에 낙찰받았다가 대금 미납했었고요. 또 여기서 170만 원에 이렇게 낙찰을 받았었네요. 171만 원, 2005년도에. 그때는 감정가가 더 높았어요. 5천만 원이었는데 170만 원에 낙찰받은 겁니다. 요번에 진행하는 감정가가 더 낮아졌어요. 2천만 원. 네, 2천만 원에 이제 감정가 시작하는데 이제 유찰이 뭐 여러 차례 되겠죠. 네, 대신 이제 이런 물건들은 대출이 안 됩니다.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뭐 1차에 낙찰받든 뭐 두 번, 세 번 유찰돼서 뭐 1,000만 원 낙찰받든 100만 원 낙찰받든 어쨌든 이제 낙찰받게 되면 병원 그 이제 운영주분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겠죠. 네. 그래서 굉장히 소액으로 진행되는 재미있는 물건이 있어서 소개해드렸고요.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병원 측에서 이거를 낙찰 받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오실 수가 있으니까 뭐 병원 원장님이든 뭐 아니면 병원 재단이든 여기서 낙찰을 받으셔야 차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이렇게 경매 보시다 보면요, 이런 다양한 좀 흥미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. 어쨌든 뭐 경매를 통해 소유권 취득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요. 또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는 거 전혀 문제 없는 거죠. 다만 이제 서로 원만하게 어떻게 합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잘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영상이 어떻게 재밌고 도움이 되셨나요?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